아주 흥미로운 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잘 배우면 다행인데 잘못 배우면 수학을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i의 27제곱이 있어. 그런데 요거는 나쁜 풀이야. 뺏길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얘 i의 4제곱이 1이지. 27 안에 i의 4제곱이 몇 번 들어가요? 6. 예, 6, 4, 24. 그리고 i가 이제 3개가 더 남죠. 그래서 와우, 얘는 1이니까 1에 6제곱 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결국 i의 세제곱이 되므로 답은 몇이다? 마이너스 i다. 요렇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세요.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아니 되고요. 요런 녀석은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사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을 하는 풀이에요. 사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을 하시는 풀입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i의 1, 2, 3, 4, 5, 6, 7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그래 i의 4제곱에 몇 번이 들어갈까? 시간 다 빼앗기고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사로 나눈 나머지 마늘을 계산한다 하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지난 선생님이 너 이게 가르쳤나? 그 배수 판정법이라는 거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지. 사의 배수 판정법. 맨 마지막 두 자리 숫자가 00 혹은 사의 배수.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두 자리밖에 없네. 얘 사로 나눈 나머지 몇이에요? 0. 그럼 아예 0제곱만 남는 거예요.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몇이다? 1. 자, 29예요. 사로 나눈 나머지 몇이 되겠습니까? 1. 그래서 얘는 그냥 i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아무리 긴 식이 1, 2, 3, 4, 5, 6, 7 있어도 우리는 맨 마지막 두 자리 숫자에서 사의 배수만 걷어내면 돼요. 우선 60까지 사의 배수지. 그러면 이제 7이니까 64까지 사의 배수네. 나머지 몇 나옵니까? 3 나옵니다. i의 세제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i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사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푸셔야 돼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교재들이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 답지대로 가지마.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빠르고 유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수를 봤는데 사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수가 나왔어요. 무엇을 의미한다? i의 0제곱, 즉 무슨 수이다? 1이다 라고 푸셔야 됩니다. 자, 사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는 i의 1제곱, 즉 i로 푸시면 됩니다. 사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는 i의 제곱, 나머지만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므로 얘는 몇이다? 마이너스 1로 계산한다. 사로 나눈 나머지가 3이면 i의 세제곱, 몇이다? 마이너스 i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주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 시작!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뒤에 가서 나중에 아까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 W라 읽으면 돼안돼? 안 돼. 뭐라고 읽는다?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라고 했죠? 자,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문제는 주기가 몇이며 3이며 뭐만으로 푼다? 3으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푼다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한다예요. 그런데 이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할 때 쓰는 개념이 바로 3의 배수 판정법입니다. 3의 배수 판정법 뭔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예요. 그래서 더해. 2하고 0 더해.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 몇인데? 2. 그치? 예. 그래서 얘는 오메가의 제곱이. 선생님, 그 두 개 더하면 2 아니에요? 그러니까 2하고 0 더해서 2 나왔지. 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인데? 2. 2를 3으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는 2다. 3으로 나눈 나머지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1, 2 3개밖에 없다.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얘 봅니다. 와, 얘 3이지? 그럼 3은 제껴. 이미 3의 배수니까.
난 나머지만 필요한 거니까 나머지는 몇 되겠어? 1. 그래서 얘는 오메가 1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메가 1, 2, 3, 4, 5, 6, 7 제곱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 2 밑줄 쳐. 3이니까 넌 빼고. 3 밑줄 쳐요. 빼고. 이제 또 뭐하고 뭐 밑줄 쳐? 4, 5 빼고. 3의 배수니까 전부 다 6. 얘도 3의 배수니까 빼고. 나 뭐만 신경 쓰면 돼? 7. 7은 3으로 나눈 나머지 몇입니까? 1.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요게 주기 문제를 푸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밑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i부터 시작해서 i의 4,000제곱까지 합을 구하래요. 와우, 미쳤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정말로 4,000개를 다 더하는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 무엇을 찾는 문제다? 주기를 찾는 문제다 라고 했어요. 주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이미 i는 주기가 몇 개마다 생기는지 알지? 4개. 그러면 여러분은 무식하지만 항을 8개는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와우 4개는 아는데 정말 4개가 똑같네? 주기가 4개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요 요 문제에다가 요 문제에다 화살표 빼서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기본 주기가 4이므로 기본 주기가 4이므로 대부분의 문제에서 기본 주기가 4이므로 대부분의 문제에서 항 8개를 적어놓고 관찰해보면 대부분의 문제에서 항 8개를 적어놓고 관찰해보면 문제 속의 주기를 찾기 쉽다. 항 8개 느낌표라고 적어놓으세요. 문제 속의 주기를 찾기 쉽다. 항 8개 느낌표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I 문제는요 대부분의 문제가 100문제 중에 98문제가 8개의 항을 적어놓고 푸시면 주기가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얘는 i지. i의 제곱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i의 세제곱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i예요. i의 4제곱은 몇입니까? 플러스 1이에요. 자, 나 4개까지 적었지? 자, 이제 i의 5제곱 적을게요. 아이고, 여기 없지만 우리는 얘를 생각해줘야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문제 한번 적고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출제자는 절대로 8개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린 8개를 적어놔야 돼. i의 5제곱은 몇과 같아? i의 6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7제곱은 마이너스 i의 8제곱은 플러스 1. 봤더니 와우 선생님 진짜 똑같은 게 계속 4개마다 반복돼요. 주기 확실하네요. 그래서 더해봤어요. 더하면 몇 나옵니까? 0. 더하면 몇 나옵니까? 0. 와, 4의 배수로 끝날 때마다 0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i의 4,000제곱은 4의 배수네요.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0. 네. 4페이지고 문제 안 했는데 4페이지. 그래. 그래. 고마워. 선생님 까먹고 그냥 갈 뻔했어요. 예. 4페이지 맨 밑에 있는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문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시작. 루트 4i인데 루트 4가 몇이야? 2. 2i. 루트 16은 몇이야? 4. 그러므로 곱하기 4i. 이렇게 되겠죠. 그럼 2하고 4 곱하면 8이지. i의 제곱은 몇일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얘 마이너스 8 되네? 되겠습니까? 예. 요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루트 7 i분의 루트 3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우리 분모에 유리화해주죠. 네. 마찬가지로 허수가 나올 때 분모에 실수와 작업을 해요. 나 허수 싫어. 실수. 그래서 분모 분자에 i를 곱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는 몇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7 나오죠. 얘는 루트 3 나오죠. 그래서 이 녀석 보통요 분모의 유리화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 i. 자, 4번 보겠습니다.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7 i. 뭐라 쓸 수 있어? 루트 3 i. i도 숫자에 불과하지. 어떤 숫자? 루트 마이너스 1. 숫자에 불과하니까 똑같네? 양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합쳐서 루트 7분의 3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분모의 분모의 유리화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 유리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정도만 설명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문제, OX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개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소수라는 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복소수는요, 뭐하고 뭐를 합친 거지? 실수와 허수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소수는 조금 특별해요. 다른 수들과는 조금 구조가 달라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와 허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수학자들이 고민해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와 허수를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꼬라지밖에 없었어요. 자, 복소수의 기본 숫자의 구조는 어떤 구조다? 시작! a 플러스 bi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여기에 4라는 실수가 있어요. 이 4라는 실수를 4는 실수니까 복소수잖아요. 얘를 복소수꼴로 바꿀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바꿉니다. 4 더하기 0 i라고. 그치? 4 더하기 0 i는 4지? 예. 야, 2 플러스 4i는 그냥 2 플러스 4i야. 얘가 얘의 구조니까 문제없어요. 그럼 8i라는 수, 이런 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0 플러스 8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수와 허수를 모두 표현하려면 기본 구조가 어떤 구조여야 된다. 시작! a 플러스 bi. 복소수의 구조는 시작! a 플러스 bi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부라고 부릅니다. b를요 허수부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자리가 실수부와 허수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묻자. 실수부와 허수부는 실수니 아니니? 실수부와 허수부는 실수이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에요. 허수부라는 것은요, i를 제외한 앞에 곱해진 실수까지만을 허수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는 모두 다 무슨 수다? 실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허수를 제거하고 남은 실수 부분만을 허수부라고 부릅니다. 자, 즉 실수부와 허수부는 모두 무슨 수이다? 실수이다예요. 실수부와 허수부는 즉 모두 실수이다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 모든 수는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 와우, 선생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a 플러스 bi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예. 우선요, 만약에 이 식에서 b가 0이야. 우리는 이 b가 0인 수를 무슨 수라고 부를 것 같아? b가 0이야. 실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b가 0이 아니야. 무슨 수라고 부를 것 같아? 허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a가 0이었는데 b가 0이 아니야.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야. 와우,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되지. 아주 순수한 허수부만 살아남네요. 요런 수를 아까 배웠던 뭐라고 부른다? 순허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OX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OX 문제 있죠? 예, 옳은 것에 동그라미, 틀린 것에 X표 하시오 라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셨습니까?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3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했어요. 자, 루트 2가 무슨 수야? 무리수야. 무리수라는 건 열나 더러운 수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 무리수 1.414 이렇게 무지 더러운 수에다가 3을 더해봤자 더러운 수밖에 안 나오겠지? 우리는 이 더러운 수를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유리수다라는 이 표현은 틀렸어요. 자, 그럼 2번 4는 복소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다 복소수라 그랬지. 그러므로 얘도 복소수 되겠죠. 얘도 복소수 되겠죠.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1 마이너스 3i는 허수이다. 맞아요? 맞지요. 네. 자, 그리고 6번 7 플러스 4 루트 3i는 순허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손 들어보자. 틀리다. 손 들어보자. 예, 맞다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열나 드럽게 생긴 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4 루트 7 플러스 5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7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5 마이너스 3 루트 13 이런 수가 있어. 얘 복소수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 중에서 얘가 바로 뭐야? 실수부 A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얘가 바로 I를 제외한 I와 곱해진 이 찌끄레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허수부 B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허수부는 살아있지만 실수부가 0이지. 이런 수를 우리는 순허수라고 부른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예요. 자, 그리고 4 마이너스 루트 3은 당연히 복소수죠. 되겠습니까? 예. 자, 이제 이해가 되나? 이렇게 거대할 수도 있어.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켤레라는 말이 나왔어. 내가 선생님 복소수는 아는데요. 켤레도 좀 아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켤레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일상생활에서 켤레라는 말 언제 사용한다? 양말 한 켤레, 신발 한 켤레. 그럼 그 켤레가 뜻이 뭔데? 두 개가. 두 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개가 똑같은 소리일까? 자, 켤레라는 말은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얼핏 보면 똑같아 보여.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완전 반대일 때 쓰는 게 한 켤레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무좀이 있어요. 그래서 무좀 양말을 신는 거지. 무좀 양말을 신어요. 그래서 발가락이 이제 이런 양말이 있어. 그런데 내가 양말을 샀는데 양말이 똑같이 생겼어요. 아주 힘든 상황이야. 곤란하지. 자, 그래서 켤레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냐?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전 반대인 한 쌍에 대해서 우리는 켤레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완전 반대인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켤레 복소수의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 일 때 우리는 얘를 켤레 복소수라고 불러요. 즉 아래 나와 있는 애처럼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서로 뭐라고 부른다?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 예. 그래서 보면 어때?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해. 그치?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완전 반대인 거예요. 뭐의 부호만 반대다?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 지금 너희들이 복소수를 배우면서 계속 실수부, 허수부가 강조되고 있지? 요거를 좀 기민하게 봐야 된다. 자, 그러고 자, 기호로는요, Z의 켤레 복소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필심 너무 많이 들지? Z의 켤레 복소수. 그래서 위에 발을 하나 붙이면, 이게 바로 Z의 켤레 복소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4라는 수가 있어요. 4의 켤레 복소수 구하면 몇이 될까?
4가 돼요. 왜? 얘는 4 플러스 0i였지. 켤레복소수가 하면 뭐 되겠습니까? 4 마이너스 0i인데 4 마이너스 0i는 뭔데? 4거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3 플러스 2i의 켤레복소수 구하래. 뭐 나올까? 3 마이너스 2i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7의 켤레복소수는 4i 마이너스 7이에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 실수부는 똑같아야 한다예요. 자, 마이너스 4i의 켤레복소수는 4i 되겠습니다. 2i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2i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아래 문제의 표현 풀이 해석 들어갈 텐데 얘를 지그시 보면서 밑에 얘기를 좀 여러분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진 됐죠? 자, 그러면 보자. 문제의 표현 풀이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좀 내릴까? 선생님 키 작으니까? 예. 자, 문제의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요. 출제자가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 예를 들면요. 야, X하고 Y는 서로 같은 부호야.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혹은요. X는 정수야.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해주고 싶었어. 근데 고등수학에 오면은 항상 이 사람들이 속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안 해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X,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 x가 정수일 때 라는 표현은 가우스 x가 x일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즉 이 표현을 딱 봤을 때 어머 x, y가 서로 같은 부호네 라고 역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 식을 딱 봤을 때 어머 x는 정수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표현이고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개념이 문제의 표현과 풀이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풀면 출제자들이 너희들한테 막 이런 식을 줄 거야, 문제 속에. 그럼 이 식의 의미가 뭔지 해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Z바가 Z래요. 와우, Z의 켤레복소수가 자기 자신과 같대. 무슨 얘기일까? Z는 실수일 때 라는 얘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Z바가 마이너스 Z가 된대요. 뭐야? Z는 허수? 위에 봐봐. 위에 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허수니까 부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순허수예요. 순허수. 그런데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어떤 경우? Z가 0인 경우. 0은 마이너스 0이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0 이상인 값이 나왔대. Z가 무슨 수란 얘기일까? 실수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네요. 자,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왔대요. Z가 무슨 수다? 순허수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Z의 제곱이 실수랍니다. 그러면 제곱해서 실수가 나오면 실수의 제곱은 실수지. 근데 제곱해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 더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순허수인 경우. 그치? 순허수인 경우에도 어떤 음의 실수 나오잖아요. 예. 자, 그리고 Z의 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 무슨 얘기야? Z가 순허수일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럼 이것도 많이 개념을 봐서 익혀야 돼, 안 익혀야 돼?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질문?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예, 이제 다시 켤레복소수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뜬금없이 켤레복소수를 가르치셨습니다. 왜 배운 건데요, 그거? 예, 켤레복소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소수의 계산에 있어서. 왜냐? 자, 당구장 접도록 하자.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은 분모의 실수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연습해두자예요. 혈례복소수끼리의 곱셈은 분모의 실수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와, 분모의 실수화도 해야 돼요? 예, 우리 분모의 유리화 하듯이 분모의 실수화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혈례복소수끼리의 곱셈 잘 연습해두세요. 그래서 우리요, 선생님 요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에 쓰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랑 앞으로 곱할 일이 많다, 적다? 엄청 많다. 되겠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잘 계산해야 되지. 그래서 딱 봤더니 이거 뭐야? 합차 공식이에요.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a의 제곱,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 i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i의 제곱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결국 이렇게 나오네.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요, 이걸 일일이 이렇게 무식하게 계산을 내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풀 거다. 딱 봤어. 혈례복소수끼리의 곱셈이네. 판단이 됐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무시하고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라고 그냥 기억을 해버리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써도 돼요? 돼요. a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b의 제곱 해봤자 어차피 플러스 b의 제곱 되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 혈례복소수끼리의 곱은 그냥 뭐라고 생각해버리면 된다. 앞에 있는 거든 뒤에 있는 거든 상관없이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라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친절하게 연습해 볼 거예요. 딱 보니까 뭐야? 시작! 혈례복소수끼리의 곱셈이에요. 어떻게 풉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다시 딱 보니까 뭐야? 혈례복소수끼리의 곱셈. 어떻게 풉니까?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에요. 딱 보니까 혈례복소수끼리의 곱셈. 어떻게 풉니까? 5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그냥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 게 빨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얘 복소수끼리의 나눗셈이 나오고 있네요. 자, 나눗셈에서의 핵심은 분모의 실수화예요. 자, 분모 문자에 몇을 곱해야 될까? 1 마이너스 2i. 혈례복소수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실수를 만들려면.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1 마이너스 2i를 곱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모는 예, 딱 보니까 어머 혈례복소수끼리의 곱셈이네. 뭐라고 써? 시작!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자, 분자는 어떻게?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곱해요. 몇 나옵니까? 3. 요렇게 곱해요.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6i. 요렇게 곱해요.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4i.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8i의 제곱이지. i의 제곱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 내면 5분의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해요. 마이너스 5. i는 i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10i.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i하고 마이너스 4i 합치면 마이너스 10i.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니까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i를. 약분할 수 있어요? 네? 홀수 약분할 수 그럼 약분할 수 있지. 그것도 숫자인데. 실수랑 허수랑 약분은 돼요? 아니요. i는 i끼리 약분이 되겠죠? 근데 야, 같은 숫자끼리 약분이 될 거야. 5는 아이가 아니잖아. 슬프다. 이거 계산하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2i. 예, 계산돼야 돼. 슬픈데 아직 안 되고 있다. 우리 하람이. 야,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뭐야? 계산은 되는데 5가 허수가 아닌데 위에 아이랑 5랑 됐어. i랑 안 했어. 5하고 10. 5하고 10을 약분했다고요. 어떻게 제가 갑자기 헷갈려.